자, 이렇게 탄탄한 체력을 보여줬던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메가 트렌드를 이끄는 미국의 대표 성장주에 투자하는 KB 미국 대표 성장주 펀드 투자 전략에 대해서 2부 순서에서 알아볼 텐데 사실 뭐니 해도 펀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일 것 같습니다. 수익률 한번 체크를 해보면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연초 대비해서 31.8%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이나 S&P 500 수익률은 훨씬 웃도는 성과가 나온 건데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 배경이 뭔지 이 펀드 소개와 더불어서 함께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미국 대표 성장주 펀드는 미국의 혁신을 통해서 구조적인 성장을 이루는 기업들에 두루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대표 성장주는 연초 대비해서 비교 지수,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를 공히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그쵸. 보였어요. 네. 그 내용들을 몇 개 말씀을 드리면은 IT나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많은 수익이 났는데요. 알파벳이나 메타 같이 AI뿐만 아니라 AI를 통해서 광고 효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누렸던, 그래서 기업 실적도 좋게 나오고 앞으로 전망도 우수하게 제시한 기업들이 상승을 하면서 펀드 성과에 기여를 했고요. 많이 아시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뿐만 아니라 시놉시스 같이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기업들에서는 서비스나우 같은 기업들이 펀드 성과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행 플랫폼 리오프닝 국면에 좀 막바지에 진입을 하면서 여행 수요가 계속 강하게 유지가 되었거든요. 부킹홀딩스나 메리어트 같은 기업들이 펀드 성과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는 일라일리 같은 이제 제약회사인데 이제 비만이나 당뇨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네. 또 상승했고 펀드 성과에 또 좋은 성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투자 전략들 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알파 전략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게 AI 영원한 승자는 없다입니다. 이게 지금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들만이 영원한 승자가 아닐 거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올해 나스닥으로 대표되는 IT 기업들이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기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비싸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조금 그런 빅테크들이 단독으로 질주하는 국면 말고 좀 여러 국면으로 분화되는 국면을 좀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보시다시피 초기 수혜주는 지금까지 수익률이 좋았고 이제 중장기 AI 수혜주를 좀 찾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는 그림은 이제 미국 서부에서 처음에 이제 금광, 이제 사금이 발견됐을 때 골드러시 맞습니다. 금을 캐려고 1억 1,000금의 꿈을 갖고 그쵸. 곡괭이를 들고 배를 타고 그리고 기차를 타고, 그때는 증기기관차였겠죠. 타고 네. 이제 서부로 달려가는 그림인데요. 지금의 상황을 이때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모두가 이제 엔비디아라는 거의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곡괭이가 성능이 너무 좋아서 100배, 1000배 비싸기도 한데 그 이상의 효율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가 그 AI 반도체에서 90% 이상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 상황을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은 골드러시나 철도 인프라나 통신망 인프라를 과거 5G를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중후반부에 가면은 이런 장비 인프라 수요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과잉 생산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단독 질주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대안도 같이 펀드에서는 고민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장비가 대체되는 위협을 하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똑같은 단계에서 AI를 통해서 현재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 예를 들어서 금을 캐서 어떤 반지나 목걸이를 만들듯이 그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제품을 어디가 잘 만드는지를 네.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사실 AI가 많이 사용되면은 인력이 대체된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장비 대체 위협 쪽에서 테슬라의 도조 컴퓨터를 좀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핫하게 데뷔를 했죠. 최근에도 뉴스에 나와가지고 테슬라가 그날 당일 50% 상승하기도 예. 했는데요. 사실 도조 컴퓨터는 계속 일론 머스크가 AI 데이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현존하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는 우리가 범용 AI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나 다 목적이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우리를 쓰면은 높은 곡괭이가 금을 많이 캘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테슬라가 보기엔 이 현실이 약간 좀 뭔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자체 칩을 개발했어요. 네. 뭐냐면은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바깥 상황을 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상황을 예측하는 그것만 자기는 필요하거든요. 테슬라는. 네. 그것은 이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여러 제조업에 또 확산이 할 수 있는 그런 칩인 거죠. 보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칩 대비 작업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훨씬 줄어듭니다. 물론 여기까지 상황은 A100의 GPU를 대비한 것인데 이제 H100은 이제 사용되는 성능을 보면은 A100 대비해서 9배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하니까 역시 또 엔비디아의 무서움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렇네요. 그림이긴 한데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테슬라의 도조 칩처럼 커스텀 AI 칩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보이고 있어요. 특정 목적을 위한 AI 커스텀 칩이 전체 AI 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저희 펀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이제 알파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또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AI가 인력을 대체하면서 좋은 소프트웨어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침투해 오는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챗 GPT의 경쟁자죠 구글의 바드를 통해서 하나 질문을 해봤어요.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직업이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AI가 업무의 50%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이 1위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자, 애널리스트.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분석을 요하는 이런 직업들이 가장 많이 대체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거를 하려는 이제 직무들은 이제 일단 대체될 가능성이 많다. 사실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상황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이 다음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좀 만들어 봤는데요. 네. 시네요. 예. 그 방금 했던 그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상황에 대해서 시를 써달라고 구글 바드에게 얘기를 했어요. 주제를 우리나라에 주고 이제 시를 알아서 맞습니다. 쓴 거죠. 방금 주제에 이어서 그걸 관련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를 표현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피천득 이 선생님의 스타일, 수필 작가의 스타일로 하나 글을 쓴 게 있고 네. 그 오른쪽에는 이제 미국의 대표 영미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스타일로 써달라 했으니까 또 아마도 그 가지 않은 길을 이제 레퍼런스 삼아서 맞아요.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되게 뭔가 좀 의미심장한 게 익숙한 길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보면은 좀 무시무시하긴 뭘 합니다. 알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익숙한 이제 길만 인간의 택하면은 창의적인 영역에도 진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밑에 보시면은 사실 제가 작아서 잘 읽기는 어려운데 네. 이제 왜 어떤 스타일로 이걸 썼는지 스스로 분석을 했고 마지막에 보면은 평가까지 했어요. 참 잘 쓴 시입니다라고 했으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헐리우드에서 네. 파업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작가들, 배우들이 파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AI가 자신의 직업을 이제 점차 규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네, 거거든요. 네,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존에서 대규모 파업이 있었어요. 공장 노동자들이 이제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자신의 일이 침해된다. 네, 네. 그때는 이제 블루 칼러에 대한 특정 기업 계급에 대한 위협이었다면 지금은 AI에 대한 이제 전 화이트 칼라를 포함한 모든 산업에 대한 위협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뭐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서는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체되는지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코파일럿이라는 제품을 냈어요. 이제 네.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스타일로 PPT를 만들어줘, 워드를 작성해줘 이렇게 한마디만 치면 작성해줄 것이고요. 좋을 이제 것 같은데요. 사무실에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긴장을 그렇죠. 하셔야죠.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뭐 센세이나 파이어플라이 같은 제품들을 내놓고 있어요.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얼마 전에도 그 스타트업 대표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유동성이 부족한 환경에서 디자이너들을 대폭 줄었다고 해요. 이걸로 대체하면 된다. 중요한 사람 핵심 멤버만 남기고 네. 교체 AI로 교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그러네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게임 업체에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뭐 자율주행 부분까지도 뭐 네. 앞서서도 도조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짧게 들어봤지만 일단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두 번째 주제가 혁신의약품입니다. 저희가 혁신의약품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이 앞서 나온 일론 머스크 이 짤을 하나 설명을 드려야 예, 될 예. 것 같은데 이게 설명해 이제 주시겠어요? 네, 일론 머스크 CEO한테 이제 어떤 분이 지금 보니까 되게 건강하게 살을 잘 뺀 것 같은데 비결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패스팅, 단식이랑 and 위고비라고 답변을 해서 정말 뭐 열풍이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비만 시장의 이 위고비 게임 체인저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혁신의약품 시장도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방금 설명해 주신 위고비 같은 제품 그리고 저희가 펀드에서 담고 있었던 일라이릴리 같은 네, 회사들을 맞아요. 이 GLP-1 치료제를 기반으로 해서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시작을 했다가 당뇨병의 이제 치료제의 부작용이 비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현대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아닌 것. 그렇네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했다. 위고비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도 사실 구하기가 막 힘들 정도로 맞아요. 한국에서도 관심이 되게 많다고 하고 네. 이게 비만의 그 효과가 뭐 10% 초중반에서 일라리리 마운자로 같은 제품 같은 건 20% 나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것도 계속 출시가 될 예정이고 네. 비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항암제 계보로 있는 ADC도 역시 혁신 의료제의 계보를 잇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렇죠.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분 되게 많은데 여기도 이제 연구가 계속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분야라서 여기도 이제 만약 시장이 개화가 되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인류의 정말 뭐 난제로 여겨졌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뭐 완성도는 아니더라도 실제 해결 궤도에는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혁신의약품 시장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전략이 고부가가치 소비재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여행 수요 회복되는 거랑 맥을 같이 하나 보네요. 네, 초반, 중반 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아웃바운드 여행 수요가 좀 폭발하는 그런 네.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1년 정도까지는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 수요가 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여행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소비재에 대한 소비는 뭐냐면 중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이제 소비에 대한 트렌드가 좀 양극화되기도 하고 이런 나이키나 룰루레몬 같은 기업들은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충성도가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뭐 중국이 공장을 갖고 있는 애플이나 테슬라는 더 말할 말할 것도 것도 없기 없죠.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중장기 이제 펀드의 알파 전략으로 삼고 저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전략 고부가가치 소비재였고요. 마지막 알파 전략 보겠습니다. 마지막 알파 전략 리쇼어링입니다. 핵심 산업들 같이 보죠. 네, 리쇼어링 산업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뉴스에도 정말 많이 나왔고 그렇죠. 한국도 여기서 많은 갈등을 겪고 뭐 했었죠. 네. 결국 이제 해외에 있는 이제 산업 제반 산업들을 미국 본토로 옮기자 리쇼어링이라는 게 미국으로 하자라는 단어죠. 미국에 최근에 있었던 이제 큼지막했던 법안들 살펴보면은 뭐 인프라 투자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뭐 반도체 법안 이런 것들에 미국에서 2조 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를 할 계획이 있는데 이 핵심 투자 내용으로는 신에너지, 탄소 포집, 전력 부품 그리고 반도체 장비를 포함한 제조업 장비의 리쇼어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뭐 갈등을 포함해서 경제 블록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정치적으로 소비를 많이 되는 경향인데 실제로 투자 세계에 있어서도 실제로 많은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네. 미국의 산업재 기업들은 정말 그렇죠. 주가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게 단기적으로 끝날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일어날 이벤트라서 저희 펀드에서 역시 집중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네, 자 알파 전략들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는데 KB 미국 대표 성장주 펀드 이렇게 IT뿐만이 아니라 성장 기회가 있는 다양한 섹터를 주목하면서 수익률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펀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실 예정이세요? 그 간밤에 보셨다시피 사실 미국 시장에 대한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 제가 실제로는 그렇게 없다라고 뭐 차트를 몇 개
드렸지만 사실 미국 시장이 연초 이후로 많이 랠리를 한 것도 사실이고 네. 연말까지 AI를 또 오늘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AI가 실제로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코파일럿 아직 사용 안 하고 있고요. 네. 뭐 제가 구글 바드로 몇 가지 재미있는 걸 보여드렸지만 이것이 뭔가 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닌 거예요. 이런 제품들은 지금 현재 준비 단계라서 뭐 올해 4분기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실제 기업의 이익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공백 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 말은 그때가 이제 뭔가 AI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파는 게 아니라 약간 쉬어가는 국면이 올 수도 있다. 저는 오히려 투자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AI에 대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에 보완하는 그런 반도체 설계나 좀 대칭이 되는 기업들의 반도체 기업들의 공익 같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AI뿐만 아니라 펀드 올해 실적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네. 포트폴리오는 이게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리쇼어링이라든지 소비재, 고부가치 소비재, 헬스케어, 방산 같은 기업들이 펀드의 그 전체적인 그 위험 대비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펀드를 균형적인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펀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렇게 KB 미국 대표 성장주 펀드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Q&A 시간 또 가져볼 텐데 여기 이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답변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성장주 주가가 사실 연초 대비 많이 올랐는데 고평가된 게 아닌지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이 오르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AI가 초입 국면에 있다, 뭐 킬러 앱이 있다라고 해도 단기적으로 뭐 시장에는 여러 가지 참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이제 뭐 우리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확실한 일에보다는 네. 단기적으로 불확실한 일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네. AI에 대한 고민도 그런 것 같고 금리 인상에 대한 올해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느냐 아니면 안 올리고 내년에 뭐 50bp를 내리냐 이런 것보다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분야가 아니고 사실 자기들도 모를 거예요. 회들도 잘 모르는 건데 그런 것들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우리가 확실한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AI 같은 경우 더 많이 사용될 것을 우리가 당연히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들이 더 수혜를 보게 될 것인지도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에 더 치중하다 보면은 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밸류에이션도 과거의 버블 사태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차트를 다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앞서서 저희가 데이터로도 확인을 해봤죠. 네, 밸류에이션은 과거의 버블 사태보다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PER도 낮고요. 뭐 매출 대비 엔터프라이즈 밸류도 훨씬 낮은 상황이에요. 근데 뭐 현금 비중이나 ROE, 순이자 마진 같은 재무 건전성 지표를 보면은 현재가 훨씬 우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반드시 뭐 AI가 지금 연말까지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뭐 당연히 증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버블로 인해서 주가 뭐 조정폭이 클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부 내용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미국 시장과 또 대표 성장주 투자 기회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매니저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제 주식 투자하나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장기적으로 확실한 변화들이 있잖아요. 네. 뭐 기후 변화라든지 네. AI로 인한 발전은 사실 굉장히 확실성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단기적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들에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좀 중장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 펀드는 굉장히 그런 시각에 맞는 펀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KB 미국 대표 성장주 펀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